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폭락 자체가 단순한 패닉이 아니었고요. 그 안쪽에서는 굉장히 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XRP의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오히려 세력의 물량 정리 구간이었다는 것을 바로 느꼈을 겁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어땠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8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포함해가지고 XRP까지도 단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동반하지 않은 하락.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은 오히려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던졌다는 뜻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락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이 조용하게 물량을 흡수하는 구간, 겉으로는 공포 장세지만 내부적으로는 물량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손바뀜, 개인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정리된 상태에서 다음 반등은 의외로 빠르게 일어나게 될 건데요. 이 가격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본들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은 여전히 크겠지만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면은 조금의 순매수만 들어와도 가격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그게 관찰이 됐어요. XRP의 중장기 청산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4억 2천만 달러. 이때 시가총액이 1170만 달러까지 밀리면서 1.17달러 바닥을 확인했죠. 그 직후에 불과 1억 달러 남짓한 순매수만으로 시가총액이 다시 1000억 달러 가까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시장이 얼마나 얇은 상태인지, 그리고 그 얇음이 얼마나 큰 반등 탄력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존재해요. 이 거래소 유입들이 자본 유입은 아니다. 맞습니다. 거래소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매수로 이어지진 않아요. 매도를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소 입금량으로 시장 심리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인데요. 보통 공포 장세 이후에 거래소 유입이 늘어날 때는 저점 매수를 준비하는 자금들이 움직이기는 시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읽으려면 CVD, 즉 현물 누적 거래량 델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매수랑 매도 체결의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폭락 이후에 XRP의 CVD 지표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단 1억 달러 남짓한 순매수였지만요, 그게 시가총액 1000억 달러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시장 깊이가 얼마나 얇았는지 보여주는 신호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하락장은 무겁지만 상승장은 가볍다라는 거. 그 이유는 공급이 정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요. 남은 거는 장기 보유자들과 세력의 물량들 뿐이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수요가 들어와도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런 구간들이 단순한 조정 하락세가 아니라 구조가 재정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에선 거래소 유입보다 CVD, 그리고 거래소 유출 전환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현물 CVD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소의 순유출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세력도 매집을 끝마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XRP는 바로 그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펀딩비는 0 근처로서 안정이 됐습니다. 과열된 레버리지가 전부 다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등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고, 앞으로 우리 신사 채널에서 체크할 지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현물 CVD가 꾸준하게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거래소 순유출이 다시 늘어나는지, 마지막으로 호가 깊이, 즉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그때부터 XRP의 반등은 적은 자본으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은 세력의 물량을 모으는 시간이고요. 상승은 그 물량이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만이 시장의 조용한 순간에서 다음 파동의 방향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리플의 반등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 공포감은 항상 세력의 입장료고요. 침묵은 반등의 서막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XRP의 현재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금값과 암호화폐 시장의 묘한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금이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 심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금이 상승할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개는 공포고요. 또 한 개는 신뢰도입니다. 전쟁과 부채,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종이에 적힌 돈보다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찾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 타이밍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따라 오를까? 이건 단순하게 가치 오르는 자산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둘 다 실질 금리랑 달러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해질 때 현금 대신 희소 자산이 빛을 보겠죠. 그게 금이든 혹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든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장의 다음 목적지가 점점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이 타이밍에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공공기금 일부를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변화겠죠. 이제 단순하게 개인이나 펀드가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법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재무책임자랑 행정위원회가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이 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도권 자금은 시장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과 일부 기관이 움직이는 비공식적인 시장이었는데 공공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ETF로 길이 열리고 주 정부 단위에서 투자 허용까지 된다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인정받은 금융 자산으로 재평가받게 되겠죠. 금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 제도권 자금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의 흐름입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이 금과 비트코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었었죠. 금은 인플레이션에 불안에 반응하고요.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규제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고점 찍고 나서 조정 하락세를 받을 때 비트코인도 그 여파를 일부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전환점입니다. 이 금이 이미 가치 저장의 신뢰를 회복을 했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치 저장이라는 새로운 신뢰를 받아가고 있죠. 게다가 플로리다의 움직임처럼 제도권 진입이 확산되면은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의 연료는 충분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 시점은 단기 차익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보는 구간인 거고 금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하면은 암호화폐의 다음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 시장 자금들이 언제나 가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지금은 그 가치의 무게중심이 천천히 디지털 자산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올라갈 때는 다들 행복해 보이죠. 떨어질 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하락은 진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리플이 빠질 때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 또 하락하나? 이번에 진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눈앞에서 자산이 줄어드니까 불안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시면은 시장은 늘 똑같았어요. 상승 전엔 언제나 정리의 시간이 있었고 조정은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었다는 거죠. 리플을 10,000원까지 본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길이 절대 일직선일 수는 없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눌림목이 찾아오겠죠. 하락과 폭락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조용히 묻습니다. 이 지금이 두려운 건가? 아니면 싸게 살 기회로 보이느냐? 이 결국 그 두 관점의 차이인 거고 투자 심리의 차이예요. 리플이 700원일 때 망설이던 분들 그리고 4,9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뒤늦게 고점에서 뛰어든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시장의 전형적인 심리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용기를 내고요. 하락할 때는 움츠러드는 심리인 거죠. 하지만 진짜 현명하신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시장이 두려울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듬어 나가시고 남들이 던질 때 조용하게 또 담아갑니다. 리플의 가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다를 뿐이에요. 누군가는 하락을 공포로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순간을 기회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훈련의 문제인 거고 시장이 떨어질 때 무엇을 잃었나 보다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자산이자 근육입니다. 결국에 하락과 폭락은 피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세상이 잠깐 멈춘 그 순간 그때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락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두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까지 조정 하락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